안녕하세요.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1호선 빌런 이 정도는 애교인데 진짜 최악은 범죄자들, 특히나 성범죄자들이죠. 오늘은 이런 대중교통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적발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고 대처 요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철 성범죄자의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혼란한 틈을 타서 신체 접촉을 하는 추행범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 장비, 안경이나 펜 같은 것들에 달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지하철 열차 내 아니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곳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일명 몰카범죄라고 하죠. 이런 범죄 유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나쁜 놈들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적발이 되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거예요. 피해자는 직접 신체 접촉을 당했으니까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곧바로 항의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12 경찰 신고가 대표적이고요. 또 경찰에서는 지하철 경찰대, 지하철 수사대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에 연락을 하면 바로 그 지하철역에 있는 담당 수사관들이 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지역에 따라서 특정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추행으로 해당되는 경우 중에 신체 접촉이 아닌 간접적인 접촉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물총 이라고 불리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듣기 불쾌할 수 있는데 이 가해자가 피해자 뒤에서 몰래 옷이나 아니면 신체 부위에 체액을 뿌리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피해를 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옷에 뭐가 묻었지? 하고 보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러면 안 잡힐 것 같죠? 다 나중에 CCTV로 잡혀서 끌려옵니다. 그리고 비슷하지만 불법 촬영의 적발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직접 발견을 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 촬영, 몰카, 말 자체가 몰래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기가 찍히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땐 어떻게 되냐? 주변에서 목격자가 보고 제보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굉장히 붐비는 경우든 한산한 경우든 간에 지하철 경찰대가 잠복을 한 상태에서 추행범이나 몰카범들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이 벌어지는데 수사관들이 촬영 장비를 통해서 혹은 바디캠을 통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니까 나중에 변명을 하더라도 자기가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다 찍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흉악한 지하철 성범죄자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추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있는데 이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조금 더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틈을 타 벌어진다는 이유로 조금 더 형량이 낮게 규정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폭력 범죄에 처벌 관한 특례법,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이런 죄명이 있습니다. 강제추행보다 더 낮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강제추행보다는 징역형은 낮지만 사실 벌금은 상한선이 더 셉니다. 그래서 초범이나 이렇게 경미하게 벌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범죄로 처벌이 되면 더 많은 액수의 벌금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일반 강제추행으로 보고 더 센 징역형의 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 촬영의 경우도 있겠죠. 불법 촬영도 방금 말씀드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게 있는데요.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부위에 촬영을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고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포시키면 더 큰 처벌을 받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범죄자는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통해서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거랑 별도로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같은 이런 부수적인 부가처분이 가해질 수가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아동청소년 관련된 기관에 몇 년씩 취업을 할 수가 없는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죠. 특히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만 벌금이 나와도 잘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하철 성범죄, 만약에 피해를 당한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 뭐 하시는 거냐고 항의를 하고 바로 신고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피해자분들은 여성이 많은데 가해자가 무섭기도 하고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바쁜 출근길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거나 혹은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즉시에 신고를 안 하더라도 하차를 한 다음에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 지나서 신고를 하면 나중에 그 증거가 없을 때 신빙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차 직후에 신고를 하는 정도는 범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겠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냐면 당연히 진술이 가장 큰 증거가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지하철 열차 보면요, 칸마다 전부 다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모든 걸 찍고 있어요. 그런데 출퇴근길에 혼잡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로 범행하는 부분은 안 보일 것 같지만 가해자
피해자들의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피해자를 발견하면 그 근처로 쓱 쓸데없이 다가가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그 뒤에 서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보이고요.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장소를 옮기죠. 옮기는데도 뭔가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척하면서 따라간다든지, 피해자가 내리면 따라 내린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본인 목적지가 아닌데 미리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모두 종합해서 범인을 특정을 하고 왜 내렸는지, 동선은 어땠는지 다 경찰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황으로 증거가 됩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바로 잡힐 수 있지만 이미 지워버렸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새는 핸드폰을 이미 제출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날 범행을 한 사진 영상뿐만이 아니라 전에 찍은 영상들도 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불법 촬영범들은 보통 한 번만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잡혀가지고 핸드폰을 포렌식 하잖아요. 사진이 막 몇백 장, 1000장 넘게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러다 보면 오해를 받거나 정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진술을 하고 혐의를 벗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다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지하철 추행 혹은 몰카 이런 성범죄자들이 자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잡힌다는 겁니다. 지하철 성범죄는 특히나 재범률이 높은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을 가는 일이 많고, 요즘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서 바로 실형을 때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범죄니까 절대로 하지도 마시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 못하게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